언니,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왔어? 그럴 리가. 외출할 땐 외출복 입지. 왜? 아니, 그냥 같이 다니기 좀 그러네. 뭐가 그렇다는 거야? 아니, 언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사람 많은데 나오면 좀 꾸미고 오지. 화장도 좀 하고. 나이 들수록 어느 정도 신경은 써주는 게 좋다고. 너 만나는데 무슨 그렇게까지 하고 나와. 밥만 먹을 건데.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언니 씻고 나온 거 맞아? 사람들도 지나다니면서 힐끗 쳐다보잖아. 아침에 씻었지. 오늘따라 왜 그렇게 불만이야? 언니랑 같이 다니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내가 알려준 대로 씻고 옷도 내가 사준 거 입고 나오라니까. 난 그냥 편한 게 제일 좋아. 경기도에 사는 60대 최정심 씨. 최 씨는 오늘 친한 모임 동생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동생은 꾸미지도 않고 나오는 최 씨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번화가의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씨와는 달리 동생이 입은 옷은 심플하지만 세련됐고 화장도 그렇게 과하지 않게 하고 나와 최 씨의 눈에는 참 예뻐 보였습니다. 반면 최 씨는 오늘도 등산 가는 듯한 운동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보면 어머니와 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자리를 잡자마자 동생은 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보나마나 외모를 체크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혼자 앉아서 가게 종업원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분 탓인지 식당 종업원은 최 씨보다도 늦게 온 손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메뉴판을 웃으면서 건넸습니다. 심지어 최 씨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최 씨가 혼자 앉아있던 테이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이 돼서야 종업원은 웃으면서 최 씨가 앉은 자리로 메뉴판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주문하는 내내 최 씨와 눈을 한 번도 맞추지 않고 동생과만 대화했습니다. 최 씨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대고 왜 나한테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거냐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 종업원은 네가 마음에 드는가 보다 얘. 너만 보면서 얘기하네.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잠시 후 종업원은 음식을 가지고 다시 최 씨네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따님이 아주 착하시네요. 어머님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시러 여기 오신 거예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최 씨를 동생의 어머니로 만들어버린 종업원은 순간 굳어버린 최 씨의 표정을 보고는 그제서야 눈치를 챈 듯 빠르게 음식을 놓고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동생이 답했습니다. 어머, 어머니라뇨? 친한 언니예요. 나이 차이도 5살밖에 안 나는데 무슨. 재밌으시네요. 아유,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제가 모녀지간이라고 착각했네요. 제가 서비스도 하나 드릴 테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자리는 최 씨 빼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최 씨는 입에 들어오는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난 이제껏 뭐 했나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언니, 아까 종업원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난 이제껏 너무 자기 관리 안 하고 뭐 했나 싶어서 그래. 이날은 최 씨가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연예인 같은 외모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어딜 가나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산 것이 어쩌면 외적인 모습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최 씨에게는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최 씨는 어린 시절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들들은 모두 학교를 보내며 공부만 시켰고 최 씨와 언니만이 부모님의 농사 일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눈이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던 막내딸을 최 씨의 아버지는 많이 이뻐했습니다. 비록 딸들에게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막내딸이 농사를 하는 것이 힘들까봐 최 씨의 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딸들에게 농사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아기 때 주변 동네 사람들도 얼굴을 구경하러 집으로 많이 찾아올 정도로 고왔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부유하진 않았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최 씨를 아꼈던 아버지는 최 씨가 결혼도 늦게 하기를 바랬지만 최 씨의 어머니가 딸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결혼보다는 일이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최 씨는 먼저 서울로 올라갔던 언니와 함께 살면서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을 구했습니다. 이 당시 버스 안내양은 구급 공무원보다도 연봉이 높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빼어났던 외모 덕에 일하면서도 최 씨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최 씨가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일부러 결혼 반지를 하나 구해서 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보자고 말을 거는 사람도 있었고 수줍게 손편지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퇴근할 때까지 버스에서 내리지 않던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최 씨가 일하는 동안 자꾸만 최 씨를 의식했습니다. 무슨 종이를 만지작거렸는데 아마도 최 씨를 위해 적었던 편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최 씨에게 말을 걸까 말까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최 씨가 퇴근할 때까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결심이 섰는지 마지막 퇴근하기 전 최 씨에게 용기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최 씨도 사실 이 남자를 의식하고 있었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보기에도 훈훈한 외모였는데 그와는 반대로 수줍게 말을 거는 모습에 최 씨도 설렜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의 남편은 이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직업 중 하나였던 무역업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했지만 자꾸만 최 씨에게 작업을 거는 남자들이 있어 최 씨의 남편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최 씨가 일을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그냥 집안에서 살림을 하게 시키고 혼자서 외벌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남편과 함께 일남일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최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외모를 꾸미는 것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려 보였고 딱히 피부 관리를 하지 않아도 피부가 좋았습니다. 최 씨의 남편도 최 씨의 시어머니도 고운 외모의 최 씨에게 잘해줬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씨도 어느덧 40이 넘었고 자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을 낳고 살림만 하면서 점점 젊었을 때의 외모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은 해마다 조금씩 불어났고 피부 관리 같은 거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기에 피부는 점점 붉어지면서 기미 같은 것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에도 영 관심이 없었던 최 씨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자기에게 쓰는 법 없이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맘때부터 최 씨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의 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하는 곳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학부모들은 무리지어서 자기들끼리 친해지곤 했는데 최 씨만 뻘쭘하게 서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주변에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는 게 익숙했던 최 씨는 남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던 날 최 씨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 시계를 확인해 보니 참관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최 씨는 부랴부랴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택시를 타 학교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급하게 택시에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얼굴에 베개 자국이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문질러도 깊게 베인 베개 자국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는 바람에 왼쪽 뺨 전체가 베개 자국이 남았는데 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품도 놓고 나와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학교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시간에 딱 맞춰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조금 일찍 시작했는지 최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다른 학부모들도 다 와 있었습니다. 최 씨는 뻘쭘해하며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최 씨의 얼굴에 남은 베개 자국에 대해 서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최 씨는 괜히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게 참관 수업이 끝났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참관 수업에 참가한 학부모 중에 사교성이 좋으면서 반에서 1등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반에서 성적 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자녀들의 성적이 좋은 학부모들을 일일이 찾아가 모임을 만들자고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반에서 2등, 3등, 4등의 성적을 유지하는 학부모에게 일일이 찾아가 말을 걸었고 최 씨는 그 학부모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등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최 씨를 쌩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고는 반에서 6등, 7등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 씨는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이걸 말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자기도 그 모임에 껴서 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저 자식만 생각해서 최 씨는 용기 내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애가 반에서 5등이거든요.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 공부 잘하는 학생 학부모들끼리 모임 만드시려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이 참여해도 될까요? 대화를 하다 중간에 끼어든 최 씨를 보고 모임을 주도하던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심한 듯 최 씨에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제가 만들려는 모임은 자식들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최 씨는 이 말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임을 주도하던 그 엄마는 다른 엄마들을 위아래로 먼저 스캔한 후에 다가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외모와 옷차림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난생 처음으로 외모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저런 사람이 주도하는 모임에 들어가 봤자 좋을 게 없다고 최 씨는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 씨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던 첫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남편은 점점 최 씨에게 잔소리를 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최 씨는 스트레스를 먹을 걸로 푸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밥보다는 빵을 좋아하고 면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은 최 씨에게 그만 좀 먹으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최 씨는 그렇게 남편과 같이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최 씨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최 씨가 시집을 올 때까지만 해도 최 씨에게 이쁘다는 말도 자주 해주고 일 시키기 아깝다며 그냥 앉아만 있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셋이었던 최 씨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셋이었는데 최 씨보다 다른 두 며느리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다 같이 김장하는 날만 되면 최 씨에게는 그냥 집에서 쉬거나 천천히 오라고 배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최 씨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장하는 날에 조금 늦으면 그 자리에서 최 씨에게 면박을 줬고 이제껏 제일 고생 안 했으니 이제는 가장 먼저 부지런히 도우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차가 좀 막혀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얼른 손 씻고 일 좀 도와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어머니는 점점 최 씨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애미야, 어째 해를 거듭할수록 더 살이 찌는 것 같니? 남편 따라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그이도 배 나온 거 보세요. 그니까 니네 서방 데리고 운동 좀 하라는 거잖아. 어째 둘 다 점점 보기가 싫어지니? 둘째 며느리 봐라. 맨날 필라테스인지 뭔지 한다는데 너무 보기 좋지 않니? 최 씨의 시어머니는 예전에 최 씨에게 잘해주던 것을 이제는 둘째 며느리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넌 더 살 빠지면 안 되니 좀 쉬어라. 정심이는 살 빼야 되니까 이것 마저 마무리해라. 그렇게 최 씨는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 집에 방문할 때마다 이제 일을 제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최 씨가 땀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남편은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며 TV만 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나온 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살 좀 빼라고 최 씨에게 잔소리를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최 씨는 그런 남편이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외모 지적은 심해져 갔습니다. 최 씨의 피부에 뭐 하나라도 생기면 얼굴이 왜 그러니? 피부가 좀 빨개지면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갛니라는 말을 안부처럼 건네곤 했습니다. 최 씨는 이런 시어머님 때문에 외출할 때도 안 하는 화장을 시댁에 방문할 때는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끊임없는 시어머니의 외모 지적에 최 씨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제가 부족해 보이겠지만 저희 아버지 눈에도 제 남편이 그렇게 잘난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한 번도 외모를 지적한다던가 살 좀 빼라는 말씀 한 적 없으세요. 그러고는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배우신 분이거든요. 어머니도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얼음이 됐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분위기 파악이 됐는지 그만 가보겠다고 하고 어머니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며 집으로 가는 내내 최 씨에게만 뭐라고 하는 남편에게 최 씨는 점점 정이 더 떨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한 번도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설득해도 최 씨는 단호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최 씨는 시어머니 임종 때가 돼서야 찾아갔습니다. 최 씨가 속마음을 얘기한 이후 최 씨는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할 줄 알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최 씨에게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다. 진심 아니다. 너가 좀 변했어도 지금이 제일 예쁘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최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별거 아닌 일로 틀어진 것이 개탄스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때 최 씨에게 뭐라 하지 않고 그저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최 씨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화를 낸 이후 더는 최 씨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외모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최 씨가 그걸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 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조금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 갔습니다. 최 씨는 집에만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남편과는 집에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특히나 피부가 안 좋아져 다른 지인을 만날 때 꾸미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심란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잠시 마트만 갔다 와도 땀이 왜 그렇게 많이 나서 옷이 흠뻑 젖는지, 옷에서는 왜 그리 쩐내 같은 것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집에 최 씨의 자식들이 방문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하던 중 딸이 킁킁거리더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언제 씻었어? 나 아침에 씻었는데? 냄새가 엄마 몸에서 나는 것 같은데? 난 아까 씻었다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딱히 없는데. 나이 들면 씻어도 냄새 날 수 있다고 하더라. 더 꼼꼼히 씻어야 돼, 엄마. 신문에서 봤는데 일은 넘으면 향수를 써야 된대. 엄마는 지금부터 써도 될 것 같은데. 자기나 가족들은 못 느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느낀대. 내가 사줄 테니 매일 조금씩 써봐요. 요새 60대는 노인도 아니고 얼마나 젊은 나이인데.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다 죽어가는 소리도 그만 내시고요. 그러면서 딸은 자기가 일할 때 업체 미팅을 나가서 보면 나이가 있는 사람은 옷이 조금 검소해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과는 일 이야기도 하기 싫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딸은 이후 집에 올 때 향수와 노인 냄새 제거 비누라며 비누를 하나 사왔습니다. 최 씨는 괜히 노인 취급받는 것 같아서 싫었지만 그래도 딸이 사준 것을 버릴 순 없었으니 아껴가며 사용했습니다. 이때 최 씨의 낙은 지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어김없이 이날도 지인 한 명을 만났는데 그때 나온 지인은 최 씨와 비슷하게 잘 안 꾸미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지인이 머리도 질끈 묶고 화장기도 하나 없이 잠바떼기 걸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보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 지인을 보며 최 씨는 마치 거울 치료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씨의 지인 중 최 씨와 아주 오래된 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최 씨의 친구 현 씨는 최 씨가 버스 안내양을 하던 시절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월로 거의 3, 40년 정도 된 친구였습니다. 현 씨는 젊은 시절에 최 씨처럼 그렇게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그 당시 키도 좀 작았고 살이 좀 쪘었기 때문에 항상 최 씨 옆에 조연으로 있던 친구였습니다. 현 씨는 그 당시 항상 최 씨와 같이 걸어갈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최 씨에게 말을 거는 남자들 때문에 옆에서 뻘쭘하게 서 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0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둘은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 씨는 버스 안내양을 하던 그 시기에는 외모를 꾸밀 줄 몰랐지만 이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고 옷도 아주 잘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좋은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 씨는 20대 후반에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로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했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몸매가 좋아져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 보여 그때부터 꾸준히 외면을 가꿨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쩜 나이가 60인데도 피부가 그렇게 좋아? 일주일에 팩 2번씩 하고 체중 조절 위해 저녁은 굶거나 소식하니까 피부도 같이 좋아지던데? 나는 저녁에 외식할 거 2번 포기하고 옷 하나 사입자 생각해서 옷을 하나 구매해.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밥 대신에 두부를 밥 삼아 먹기도 하고 외출할 때면 도시락에 고구마, 토마토, 삶은 달걀, 요거트 가지고 다녀. 이게 맛없을 것 같지? 습관되면 이것도 정말 먹을 만해. 나도 안 먹는다고 안 먹는 것 같은데 요샌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 살은 안 빠지고 요새 머리카락만 빠지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최 씨는 그렇게 간만에 친구 현 씨를 만나 길을 걸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현 씨에게 다가와 사진 모델을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현 씨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다고 수줍게 답했지만 그 포토그래퍼는 자기가 리드하겠다며 현 씨에게 포즈를 취하게 했습니다. 최 씨는 나이 든 사람한테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나 싶으면서도 내심 현 씨가 부러웠습니다. 최 씨는 밥을 먹기 전 현 씨와 인테리어 소품 매장에 갔는데 거기 있던 직원은 현 씨 옆에 딱 붙어서 현 씨의 질문에만 정성스레 답을 했습니다. 최 씨는 그곳에서 뭔가 홀대받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품 매장을 나와 밥을 먹으러 가는데 현 씨는 아는 지인을 만나 잠깐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최 씨가 먼저 예약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이날 큰 짐가방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직원이 그런 최 씨를 보더니 물건 팔러 들어온 줄 알고 쫓겨날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뒤에 들어온 현 씨가 대신 해명을 해줘 직원은 최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최 씨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익숙했습니다. 사실 오늘 최 씨가 현 씨와 만난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현 씨는 그런 최 씨의 고민에 뭐 우리가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피부과 시술이나 이런 건 부질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고 집에서 오이 마사지 같은 거 하고 외출할 땐 선크림 잘 발라주고 피부 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고 머리 염색을 집에서라도 해주면 좋아. 옷은 하나를 살 때 조금 좋은 원단의 옷을 사고.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한 번씩만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식단도 너무 한 번에 바꾸지 말고 딱 한 끼만 다이어트식으로 먹어봐. 요새 맛있는 다이어트 도시락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냄새에 신경 써주는 거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냄새들이 있는데 특히 귀 뒤쪽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씻어주는 게 좋아. 최 씨는 이런 현 씨의 조언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최 씨의 남편이 외벌이로 돈을 벌어왔기에 최 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살았는데 옷이나 이런 것들을 사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최 씨는 그냥 남편에게 손을 벌리기보다는 자기가 벌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싶었습니다. 최 씨는 너무 집에만 있고 살림만 하는 삶에 이제는 지쳤고 예전에 버스 안내양을 하던 시절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최 씨가 들어갈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가 찾은 직업은 아파트 청소 일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땅 용돈벌이 정도 되는 일이라 좋았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먼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마다 옷을 하나씩 사 입어보고 화장품을 하나씩 구매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모르는 거는 자식들이나 친구 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외모를 가꿔보는 것도 최 씨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물론 비싼 것들은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 현 씨도 굳이 명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다고 조언해줬습니다. 가끔 진한 립스틱을 바를 때면 남편이 어이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청소일과 매일 걷기도 하니 살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정말 조금씩만 노력하다 보니 최 씨는 몇 년 전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껏 급격하게 살을 빼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주 조금씩만 외모와 옷차림에 대해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이후 오랜만에 최 씨를 본 지인들은 몰라보게 변했다며 최 씨를 칭찬했습니다. 현 씨는 한동안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최 씨를 봤는데 예전 20대 버스 안내양 일을 하던 그때의 최 씨의 모습이 보인다며 크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치장하는 것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외모는 그냥 깔끔하게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화장품은 선크림이랑 연한 립스틱 정도만 바르는 게 자연스럽다 생각해서 화장품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품이나 주얼리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자식이 사준 그리 비싸지 않은 가방과 목걸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 최 씨는 예전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중반 아저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얼굴 주름도 자글거리고 머리도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최 씨는 그 사람이 서예학원에서 붓을 잡고 몰입해서 붓칠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집 안사람이랑도 알고 지낸 지 꽤 돼서 물었더니 아저씨는 늦은 나이에 서예를 배우기 위해 서예학원을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시간만 나면 먹을 갈아서 붓을 잡고 글을 쓴다는데 최 씨의 눈에는 좋아하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제일 멋있게 보이고 에너지가 좋아져서인지 표정도 좋아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이제부터는 배울 것을 찾아 몰두하고 싶었습니다. 최 씨가 선택한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이전에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을 써보며 뭐든 작게 시작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최 씨는 그렇게 붓과 스케치북을 먼저 구입했습니다. 그러고는 재미삼아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고 유튜브를 보며 기본기를 하나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는데 가끔 남편이 그런 최 씨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최 씨가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금 최 씨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고 자신까지도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더 나아지는 최 씨를 보며 남편은 그런 최 씨가 참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최 씨에게 목걸이를 하나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그렇게 외모와 옷차림에 어느 정도만 신경 쓰면서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던 삶을 즐기던 어느 날, 최 씨는 지인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지인은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지인이었는데 이날도 최 씨에게 남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면서 특이한 사람 봤냐며 꼭 한마디씩 거들고 자기 조카가 애 낳고 살쪘더라. 누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데 이상하더라 등등. 예전에 최 씨는 지인의 이런 말에 맞장구를 쳐줬지만 이날은 유독 지인의 이런 말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최 씨는 이날 만난 지인도 자기 자신을 아주 잘 꾸미는 지인이라 자주 만남을 가졌었는데 외모는 나이에 비해 빼어났지만 말을 저렇게 하니 최 씨의 눈에 그 지인은 그냥 별로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는 이날 만난 지인을 보며 외모도 외모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언행이나 내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가꿔도 내면이 별로고 말을 천박하게 하면 그 사람이 참 멋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이날 이후로 자기의 언행에 대해 생각하고 내면을 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TV에 연예인이 나오거나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도 차근차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면 관리를 위해 명상을 하는 날도 많아지니 어느 순간 최 씨의 마음에도 여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긴 최 씨의 인상은 더욱 좋아졌고 명품이나 시술이 아닌 이제 내면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 최 씨의 외면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는 지친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예전과 달라진 내면과 외면으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후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활동적인 운동도 할 겸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면 또래의 할아버지들은 최 씨에게 에스코트도 엄청 해주고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최 씨는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전에 아들이 다니던 학교 참관 수업에서 모임을 주도하던 그 학부모였습니다. 최 씨는 그 얼굴을 알아보고 반갑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지영이 어머님 맞죠?
아들의 반에서 1등을 하던 학생이었기에 최 씨는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최 씨를 몰라봤습니다. 외형적으로 너무 달라져서 몰라볼 만도 했습니다. 외모는 그렇다 쳐도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때 참관 수업에서 봤던 분이군요. 너무 달라지셨네요. 몰라보겠어요. 예전에 최 씨를 무시했던 학부모는 이날도 동호회 사람들을 스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어도 참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댄스 동호회를 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따로 모임도 만들었는데 예전에 최 씨를 무시했던 그 학부모도 댄스 실력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최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좀 끼어도 될까요? 춤이라면 저도 자신 있는데. 그러자 최 씨는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 모임에는 춤 잘 추는 것만 기준이 아니라 인성도 중요해서요. 아쉽지만 그쪽은 못 들어올 것 같네요. 최 씨는 그렇게 30년이 지나서야 예전에 최 씨를 외모로만 판단하고 왕따시켰던 그 학부모에게 복수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뭔가 포스가 있어 보였던 최 씨의 말에 그 학부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뭔가 통쾌하면서도 늦은 나이에도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당당해진 자신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욱 성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싶어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더욱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면서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는 지금의 삶이 최 씨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전 연구 결과에서 자동차 운전자들마저도 잘 차려입고 건너가는 사람에게 더 조심한다는 결과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모와 옷차림은 누군가의 인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 들수록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챙기다 보면 그런 걸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으로도 판단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신경 써주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이처럼 외면과 내면을 균형 있게 갖고 나이가 들어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모와 옷차림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내면을 가꾸는 데에도 잘 신경을 써주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내면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